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갖다가 유료 회원제로 전환을 하고 나서 이 회원들이 너무 폭증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바빴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차차 정비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정비가 되어 가는 대로 이 본 방송을 뭐 예전처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가 이 최대한 그 잠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본 방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미국이 이 북폭을 할 때에 이 미국 시민들을 철수를 시키지 않고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도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제 한 가지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 이 서론을 빼고 이 핵심 부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북폭을 할 때에 이 자국민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거꾸로 오히려 그 반대로 미국이 북폭을 할 때에 이 미국 시민들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가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역으로 허점을 찌르고 나갈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한다면은 이 전쟁에서 이 상대국의 민간인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을 하면은 이 상대국의 이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국 유학생이 7만 명 포함해 가지고 이 중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존재하는 이유가 저 조그마한 이 거지 같은 나라 북한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인이 100만 명이 넘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100만 명이라는 인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나라의 그 인구와도 맞먹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폭을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거기다 대놓고 공격을 한다? 자기 국민들을 공격을 하는, 자기 민간인들을 공격을 하는 그런 북한을 갖다가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도 자기 국민들이 북한 공격으로 이렇게 그 민간인들이 살상된다면은 중국 내에서의 여론도 들끓을 것입니다. 거기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민간 지역에다가 전 세계 국민들이 있는데 공격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북한이 바로 이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인 지역에 대해서는 북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폭을 해도 김정은이는 결코 이 대한민국의 민간 지역을 공격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면은 이 북폭을 할 때에 미국 시민들을 철수를 시키지 않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시민 20만을 철수시키려고 계획을 한다면은 그게 하루 이틀이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정부들은 이미 그러한 정보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도 자기 자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방패막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꾸로 위험 속에서 철수를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거꾸로 그 자국 국민들이 더 안전하다는 그러한 역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리 단계를 갖다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이 경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이 심각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부가 정말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는 이것을 만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계가 경계 단계가 아니고 심각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이면 다 압니다. 전 세계 국민들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이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들도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경보 관리 단계를 갖다가 경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심각으로 올린다면은 혹시 해외 세계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해치기 위해서 경계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전 세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실상을 갖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과 대만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 1차 그 여행 경보 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미국도 1차 그 여행 경보 단계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외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이 바보입니까? 따라서 이 경계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심각으로 올리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속이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속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개면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저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은 많은 국민들은 이 우한 폐렴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성에 대해서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를 잘했다면서 뭐 이 지지율이 45% 되니 뭐니 하면서 그런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들이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들을 발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은 외면해버리고 즉 이 국가의 재앙을 갖다가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계몽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더 조심을 하면서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보라든지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친 것은 괜찮지만은 이 안보라든지 안전이라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를 넘었는데 그들의 입으로도 그렇게 내뱉으면서도 경계를 유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호 때에 박근혜 정부가 그 학생들을, 그 배에 탄 승객들을 안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고 봤을 국민들도 있고 무능하다고 봤을 국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답답함이나 무능함은 있어도 안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뭡니까? 자신들의 지지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국민들을 속이면서 경계단계라는 이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국민들의 안전을 갖다가 위험 속으로 빠뜨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면은 그 평택 그 보건소 앞에서 갑자기 사망한 중국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에 거의 우한 폐렴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음성, 양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1차 그 진단 결과만으로 음성이 나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정황이 그 우한 폐렴 환자 때 우한 폐렴으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음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우한 폐렴으로 죽지 않았다고 국민들을 갖다가 거짓으로 안심을 시켰죠. 그 결과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 오늘날의 대구 사태와 같은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거를 하게 되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우한 폐렴이 지금 저렇게 확산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악질적일 뿐만 아니라 멍청하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만의 문제라면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 문제가 어디 하루 이틀 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가 정말 이 대단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진화를 했다기보다는, 아니 출현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 바이러스는 변종으로, 그 자체가 변종으로 저는 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바이러스는 정말 이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은 이 바이러스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DNA를 계속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울이 되면 감기가 많이 걸리다가도 이 여름에 되면 보통 감기가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더워지면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 감염 전문가들,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4, 5월이 되면은 피크가 되고 여름 되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저는 변종으로 태어났다고 보고 그 변종으로 태어나서 계속 이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러스가 여름에도 지탱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특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와는 달리 여름에도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변종을 일으키면서 태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열대지방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이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위장을 해가지고 다른 병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배에 아파서 수술을 한 사람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어나가지고 의료진을 감염시켰다는, 즉 다른 병으로 위장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뉴스에 의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를 해가지고 음성이 됐는데,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또 이 양성이 된 그런 사태가 지금 속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동물들이 그 포식자한테 잡혔을 때 자기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척하는 위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한 이 위장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이 엄청난 진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위험성의 실체를 갖다가 빨리 깨닫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율을 유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코앞에 이 당분간의 지지율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나중에 되면은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문재인 정부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한테는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큰 오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위기와 오한이 닥쳐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넉넉고 위축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